릴라이어빌리티 엘리오스 3에 대해서 UT 페이로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먼저 UT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T란 울트라소닉 테스팅이라고 해서 초음파를 사용해서 재료의 이제 두께나 내부 결함을 측정하는 비파계 검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UT가 왜 엘리오스에 탑재가 되었냐면요. 사람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설비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가, 이제 사람이 높게 올라가야 하는 곳이나 아니면 이제 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비들에도 UT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조금 더 안전하고 손쉽게 접근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오스 3에 UT 페이로드를 탑재하는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엘리오스 3는 원래도 이제 자산과 접촉하도록 만들어진 기체이기 때문에 UT 페이로드를 탑재함에 있어서 뭔가 부딪힘이나 이런 제한적인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UT 페이로드를 장착한 엘리오스를 사용하게 됐을 때 효용성은 첫 번째로는 안전한 접근입니다. 고가나 밀폐 공간 내 진입을 엘리오스가 대신하면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1차적으로 배제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UT 페이로드뿐만 아니라 엘리오스의 장비 내에 있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두께를 측정하거나 내부 결함뿐만 아니라 매핑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결함 정보도 같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장비 하나만으로도 거의 모든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상된 효율성입니다. 높은 곳에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로프를 사용하거나 비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스카이 이제 사다리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이나 시간적인 손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엘리오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절차들이 필요 없어짐에 의해서 좀 더 비용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되게 90%까지 절감이 가능하면서 효율성이 극대화된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UT 페이로드의 주요 기능 같은 경우는 총 6가지가 있고요. 이제 위치, 라이더로 인해서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컴플러트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컴플러트를 쏘지 않아도 버튼 하나로 조종기에서 컴플러트를 쏠 수 있게끔 설비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 프로브 암이라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서 프로브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부딪혔을 때 이 프로브가 꺾이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 프로브 헤드라 그래서 상황에 맞게 프로브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요. 클리닝 모듈이 따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품면의 가벼운 먼지 같은 것들은 클리닝 모듈로 제거하고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스캔으로 UT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에 관해서 뒤에 하나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케이션 태그드 UT 메저먼트라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UT를 측정하게 되면 콕핏 영상에서 실시간 측정 값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위치를 POI로 찍으면 인스펙트에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느 위치에서 어떤 값이 나왔는지 실시간으로 적용된 걸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게 좀 더 좋은 점은 내가 검사했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그 다음에 비행을 해서 검사를 할 때도 같은 장소를 찾아서 같은 위치의 점검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컴플런트 디스펜서라 그래서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 주사기처럼 생긴 게 이제 컴플런트 디스펜서입니다. 저 버튼을 누르면 펌프 형식으로 자동으로 컴플런트가 배출이 되고요. 또한 콕핏 영상
안에서는 이 컴플런트 자체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컴플런트를 뭐라 해야 되죠? 우리 매질이라고 해야 되지? 네, 매질이라고 젤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젤이라고 하면 애매하고 그냥 매질이라고 해야 것 같아요. 매질이라고. 왜냐면 저게 이제 초음파 탔을 때 초음파 신호가 잘 네, 전달될 수 있도록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매질이라고 하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또 사람들 물어보니까 저게 매질이란 단어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쓰는지 또 물어볼 거고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플런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프로브와 검사하려는 설비의 표면이 완벽하게 붙어야지만 신호가 조금 더 올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컴플런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컴플런트는 이렇게 프로브에서 자동으로 써져서 이제 공기층이 없게끔 저렇게 메꿔지도록 나오고요. 컴플런트 같은 경우는 프로브 표면을 완전히 덮여야지만 조금 더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고 너무 두껍게 바르게 되면 측정이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얇게 도포해야 한다는 거를 같이 염두에 두고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프로브 암입니다. 엘리오스 3의 이 UT 장비는 상단과 하단 네 군데에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장비로 다가가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되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브 암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장비들로 연장도 가능하고 꺾는 것도 가능한데 다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할 건 너무 길게 연장을 한 경우에는 비행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이 키트 중에 LLM이라고 빨간색 네모로 표시를 해놓은 저 장비가 항상 엘리오스에 제일 처음 장착되어야 합니다. 저 LLM이라는 장비가 이 프로브가 유연하게끔 만들어주고 하중을 견뎌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맨 처음으로 엘리오스에 장착되어야 한다는 거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김 권사님한테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추진해봐도 되나요? 왜냐면 우리 밑에 그 동그란 데라든가 어려운 데는 좀 바꿔서 측정을 해야 되잖아. 찍으려면. 네. 일단 비용적인 것들 어떻게 3D 몇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몇 설계 비용이 제가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250만 원 정도. 250 정도?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되게 많이 들었어. 그래도 샘플로 한번 갖고 있어 볼 것 같은데 한번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한번. 인맥션이랑 얘기 나눴을 때 그렇게 자체적인 개발을 패턴 한 마운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오래 책임을 묻지 말아줘야 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문제가 문제 없을까 내 생각에는 왜냐면 우리가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다양하게 우리가 다양하게 됐다 했지만 진짜 사실 다양하게 안 되잖아요 저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범법 폐인자라든가 어려움 들어갈 때는 그게 프로브가 있으면 네. 뭐 보일 때도 나올 수 사람 표보다 우리가 또 공부해도 되는 거고. 네. 이거는 제조사에서 전달 판매한 제품이 아니란 걸 분명히 거기 해야 되고 우리 경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를 그렇지. 그렇게 설명해도 된 거지. 기성품은 아니고 제작품이라는 건데.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게 다시. 알겠습니다. 왜냐면 되게 확산되려면 그런 게 있긴 있어야 할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가지고. 네, 맞습니다. 오케이, 또 다시.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프로브 암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기 때문에 어딘가 걸리더라도 기체가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구부러져서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좁은 맨홀을 통과할 때도 막힘없이 측정을 하러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프로브 암에는 레이저, 2급 레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급 레이저라 하면 눈에는 그닥 영향을 주지 않는 레이저긴 하지만
눈으로 쏘지 않도록 주의는 필요하고요. 요 레이저는 UT 측정을 할 때 이 UT가 자산의 어느 부분에 닿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줍니다.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1번에 레이저 포인터가 보이실 겁니다. 저거를 가이드로 해서 봐서 이제 프로브가 붙어서 UT를 측정하게 되고요. 보시면 매질을 지금 쏘고 그 다음이 UT 측정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 프로브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종류가 있고요. 각각 2MHz, 5MHz, 7.5MHz의 프로브가 제공이 됩니다. 요 프로브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게 원하시는 각각 알맞는 상황에 알맞는 프로브를 장착하여 점검을 하실 수 있는데 7.5MHz 같은 경우는 직경이 작은 파이프들 이제 약 1mm에서 25mm의 두께를 가진 설비들을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5MHz는 약 3mm에서 50mm 정도. 요게 이제 범용성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MHz 같은 경우는 약 6mm에서 50mm 이상 되는 이제 설비들을 측정을 하실 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도막이 좀 두꺼운 경우에는 프로브는 2MHz를 사용하시는 편이 좀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유가 이제 헤르츠마다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파장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길면 길수록 두꺼운 설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의 설비가 어느 정도의 두께인지 미리 인지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교체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프로브 사이즈랑 나와 있고요. 요거는 가볍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브 말고도 프로브 앞에 장착하는 후드도 2종류가 제공이 됩니다. 이제 3개의 자석이 붙은 프로브 후드와 2개의 자석이 붙은 후드 이렇게 2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게 왜 2가지냐면 평면의 자산을 측정을 할 때는 3가지의 자석이 붙어 완벽하게 밀착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3가지 자석이 붙어 있는 거고요. 이제 굴곡이 있는 면 같은 경우는 3가지 자석으로 붙으면 한 곳은 뜰 수 있기 때문에 자석을 2개만 되어 있어서 이제 굴곡에 맞춰서 방향을 조절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거는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각각 프로브 맞는 사이즈를 후드에 장착하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는 그냥 적인 거죠, 이게? 네, 이게 카탈로그에 있는 숫자. 네, 따로 사진을 못 찾아서. 다음으로는 클리닝 모듈입니다. 이제 설비들을 사용하다 보면 겉표면에 많은 먼지나 침전물 같은 게 있는 경우에 UT 측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클리닝 모듈을 탑재해서 겉표면에 가벼운 먼지들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UT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제공되는 장비이고요. 사실 UT 측정과 클리닝 모듈 동시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지 비행을 할 때, 내가 UT를 측정할 장소에 POI를 찍어 놓고, 그 위치에 클리닝 모듈을 달아서 이제 정리를 한 후에 다시 내려서, UT 장비를 다시 장착한 후, POI 지점을 찾아가 UT를 측정하도록 하는 게 이제, 하는 순서로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으로 보이다시피 모터의 힘으로 돌기 때문에 드론이 시동이 걸려 있지 않으면 저 정도의 속도는 나지 않고요. 시동을 걸고 이제 속력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두꺼운 침전물이나 이제 들러붙은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이브 A 스캔입니다. 이거는 UT 측정하는 기본적인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A 스캔이라는 걸 사용해서 UT를 측정하게 되는데 A 스캔이라 함은
초음파가 신호의 세기와 이 신호가 다시 갔다 오는 시간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위쪽 사진을 보시면, 초음파가 쏘면 이제 이 설비의 벽의 제일 끝에 닿았다가 튕겨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튕겨서 돌아오는 신호를 받아서 첫 번째 이 진폭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2번, 3번 반복하면서 이 신호의 세기를 피크라고 하는데 이 피크가 계속 생기고 이 피크가 갔다 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이 설비의 두께를 측정하는 원리가 됩니다. 이 초음파는 사용하는 재질에 따라서 음파 속도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재료의 밀도나 강도에 따라서 다른 건데, 보이시는 요 표는 구글에만 찾아도 바로 나오는 표고요. 사용자가 UT를 사용할 설비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먼저 아시고, 그거에 대한 속도를 이제 엘리오스에 입력을 하셔서 그 속도에 맞게끔 이제 교정을 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훨씬 정확한 UT 값을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듀얼 크리스탈 UT 프로브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듀얼 크리스탈이라고 하면 이제 초음파를 쏘는 송신기, 그리고 그거를 다시 받아서 다시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수신기가 같이 달려 있어서 듀얼 크리스탈이라고 부르고, 위쪽에 보시면 처음 신호를 쐈은 그 순간부터 첫 번째 피크까지를 계산하는 것을 싱글 에코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 피크와 두 번째 피크 사이를 이제 계산하는 법을 에코 투 에코라고 부릅니다. 요게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겉표면에 침전물이나 도막이 없는 경우에는 싱글 에코로만 사용을 하셔도 정확한 UT 값이 측정이 되는데, 겉표면에 도막면이 있는 경우에는 싱글 에코의 경우에 UT 값이 부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신호가 갈 때 이 도막면을 통과하면서 약간의 딜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도막면이 있는 경우에는 에코 투 에코로 측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투 에코로 사용을 하시는 편이 조금 더 정확한 측정값을 배출해내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에코 투 에코의 경우에는 처음에 피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설비 안에서의 왔다 갔다 시간을 계산하는 거, 초반에 있던 도막으로 인한 그 딜레이 시간을 배제하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도막면이 있는 경우에는 에코 투 에코로 측정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하지만 도막면이 1mm가 넘어가게 되면 UT 측정이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막면을 벗겨내고 측정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A 스캔에도 두 가지 방식이 다 있는 건 거죠, 이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A 스캔을 조정을 하시면서 콕핏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측정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또한 측정을 하면서 이제 개인 값과 게이트 값을 조절을 해서 원하는 UT의 값을 상황에 맞게, 현장에서 사용자에 맞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파수의 세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 두꺼우면 주파수의 세기가 낮으면 이 끝에 도달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세게 조절해서 끝에 좀 더 정확한 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원하는 에코의 넓이를 재서 원하는 값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브적인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제가 개인은 확실히 알았는데 게이트는
방법은 알겠는데 저 값이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선명이자가 설명해보지. 게이트가 뭐야 저게. 제가 알기로는 저 게이트 자체를 이제 늘렸다 줄임으로써 최상위의 데이터 그러니까 그 피크 사이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한 지점을 찾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쟀을 때 단순히 모르고 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면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저 피크가 만약 신뢰할 수 없는 피크다, 값이 안 맞는다면은 그 피크 값을 이제 늘리거나 줄이면서 어느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 그 선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찾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갑자기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우리 네모난 블록 같은 거 보이잖아 저기. 네네. 영상으로 보시죠. 어. 이게 지금 요 첫 번째가 게이트 A, 게이트 B라고 말씀드리면 요걸로 이제 어느 피크에서 어느 피크까지의 선을 드래그로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각 측정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볼 때 필요한 거니 그런적으로. 요게 실시간으로도 가능합니다. 시간 방어를 네. 하는데. 네, 저런 시간들이 현장에서 수요가 많이 되니까 인스펙터에서 조절되니까 캘리포트로 해서 다 인스펙터로 가는 거예요. 저건 오토게이트가 좀 활성 안 된 거네. 이 네. 양면은. 네. 원래는 오토게이트가 활성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수동으로 볼 수 있어요. 다 개인 오토게이트. 네, 오토게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현장 나가고 다 오토게이트 하는 네, 거. 우리는 우선놓고 데이터만 빠르게 집계하고 오고 그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스펙터를 활용해서 저런 값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 기능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수가 좀 필요하죠. 이걸 본인이 알려주고 해야 경험이 있어야 발표하기 좋은데 일단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비행을 하는 도중에 라이브로 이제 UT 값을 측정하는 그래프 자체도 볼 수 있고요. 좌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매집에 남아있는 용량입니다. 위쪽에 보이시는 20.33mm가 지금 측정 값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게 부정확한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표시됐을 때가 정확하게 측정될 거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